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넘기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완화 정책 흐름과 맞물려 강달러 기조가 두드러지며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자금 투입 효과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기존보다 40% 가까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사과, 배 등 주요 과일뿐 아니라 수산물과 축산물 할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증시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힘이 없는 증시 때문에 좀 힘들었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장을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도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중요한 거 여기에 현재 코스피 여기에서 굉장히 위아래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50선을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모습. 자, 여기서 2800으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자. 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50에서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 역시 삼성전자가 여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장중에서 드디어 완전히 8만선을 안착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데 치열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자, 지금 현재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900선을 돌파한 자리. 자, 여기서는 900선을 거의 이제 890에서 900선까지 왔어요. 자, 이제 900선을 완전히 돌파를 했는데 910선까지 왔죠, 여기에. 자, 여기에 900선 왔고 여기서부터 위로 해서 910선까지 왔는데 이 자리.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930선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930선으로 봤을 때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이 자리에서 과연 급등을 하기 위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 자, 여기서 좀 적어드릴게요. 봐야 되는 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갈 것인가? 자, 제약바이오의 그 강력한 모멘텀. 현재도 알테오젠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두 번째 바로 AI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돼 있는 거. 결국은 우리나라를 현재 끌어갈 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 섹터인데, 첫째는 반도체요,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제약바이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자동차와 자율주행. 요 네 가지가 결국은 핵심으로 해가지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모멘텀으로, 특히 소보장들이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오늘 한번 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삼성전자. 자, 말씀드렸습니다. 6일 연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횡보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현재
8만을 넘어갔죠. 8만 포인트 넘어가서 8만 300에서 400, 500 여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물량을 주고받는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서 외국인이나 혹은 개인들의 물량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위로 좀 더 치고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또 다른 업체 SK하이닉스, 자, HBM 메모리로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HBM 분야에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하이닉스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추세를 잡고 이렇게 당겨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이에 횡보를 했던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져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양봉을 해가지고 하락했었지만 이제 거의 하락점을 다 잡아가고 당겨 올렸습니다. 200원 남았죠. 자, 두억과 세억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당겨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과연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이전까지 올라가느냐. 솔직히 이게 52주 신고가이긴 하지만 이전에 한 80만 원대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란 걸 기억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 말고도 오늘 중요한 것들 한 두 가지를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 한미반도체. 자, 여러분 좋아하는 한미반도체. 자, 반도체 종목 자그마치 지금 시총 보면은요. 이게 자, 한미가 아직 안 넘어갔네. 잠깐만요. 자, 한미 반도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잠깐만요. 한미 반도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석적인 차트죠. 자, 여기서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리를 봤을 때 여기서는요 현재 자,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옆으로 해가지고 항보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는, 자,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뭐다? 자, 요걸 봤을 때는 전형적인 아주 정석적인 차트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4거래 연속해가지고서 양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미 반도체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AI 반도체로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대명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명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대명에너지도 현재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늘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동안 못 갔던 저가 매수세, 자, 단순히 태양광하고 풍력, 그 다음에 원전까지도 포함이 돼요. 원전도 지금 해가지고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단순히 이런 급등하는 이런 종목으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섹터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서 갔을 때는 태양광보다는 역시 지금은 여기는 태양광 얘기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 섹터로는 역시 풍력 쪽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자, 풍력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자,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들까지 섹터도 훑어봤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 통해서 이슈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실시간으로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서 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자, 투자스쿨 뉴스. 자, 오늘 장 주요 헤드라인을 읽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전. 자, 현대차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억의 집도 줄게. 자, 이거 반도체 인재 관련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재건축, 건설 관련 얘기 되겠습니다. 세 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현대차하고 LG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2군으로서 하지만은 주력 중견으로 있는 재벌들 중에서 특히나 이 대기업 현대차 그룹하고 LG가 앞으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나온 거 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빅 블러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되는 빅 블러, 아주 큰 블러가 생긴다. 자, 물자국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은 테마와 그 섹터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현대차, 우리가 나오는 현대차 그룹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기아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두 개를 다 쪼개 봐야 됩니다. 일단은 현대차로 봤을 때는 여기서 섹터가 상당히 많이 쪼개지는데 역시 모빌리티, 전기차, 그 다음에 모빌리티로 갔을 때 UAM, 도심항공, 그 다음에 로봇으로 또 나옵니다. 자, 보스턴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로봇. 그 다음에 여기서 방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 자, 이것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UAM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자, 5G, 6G. 자,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리고 전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금 최근에 나왔죠?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중에서 전지.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되냐? 전고체.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현대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지금 몇 개죠? 벌써 한 10개 가까이 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하부까지 최대 20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 이만큼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아차는 노느냐? 얘도 놀진 않아요. 얘는 어디로 가느냐? 아주 생뚱맞은 종목으로 나가죠. 스포츠 마케팅. 네. 스포츠 마케팅 꽤 유망합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여긴 또 실적을 해가지고 완전히 차량을 해가지고서 전기차. 역시 또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왜 이 스포츠 마케팅이 나오느냐? 제가 이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 유럽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같은 지역에서 기아는 굉장히 많은 스폰서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폰서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못 사는 동네 제3세계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기아의 매출이 더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와 그 다음에 기아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또 다시 LG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섹터가 분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억 주고 집도 줄게. 와, 나도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근데 젊은 인재를 싹 쓸어가는 중국. 자, 무엇을 가져가느냐? 자, 반도체 설계 기술자들을 지금 제일 선호합니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임원들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3년 동안 해가지고 3년간 대우 잘해주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다 폐기됩니다. 사람들 다시 또 쫓겨나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미 그 인천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 제조업 분야라든가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국 반도체 중에서 동종업계 취업기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컨설팅 업체로 돌렸다가 컨설팅 업체 이런 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취업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인재 특히 AI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 관련돼서는 앞으로 인력에 대한 전쟁은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더욱더 뜰 수 있는 것 굉장히 생뚱맞지만은 HR 특히 헤드헌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뜰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꽉 막힌 서울 재건축과 재개발. 자, 건축 관련 종목입니다. 건축. 자, 건설, 건축 그쪽에 관련돼 있는 테마, 건설 테마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심 재개발. 자, 도심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발전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하나의 구도심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주변에 부에다가 이제 배드타운을 형성하죠. 배드타운이 나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살게 되고 여기는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공동화가 됩니다. 도넛같이 비었다가 나중에 이쪽들이 너무 또 비싸졌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여기에서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던 혹은 다른 쪽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지고서 또는 이제 법제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 도심 재건축과 그 다음에 북동부 즉 노도강이라 부르는 노원하고 도봉, 강북 이 지역에 대한 그 개발을 다시금 들어간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잠깐 이거 좀 지웠다 다시 얘기하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설 관련돼 있는 섹터로 들어갔을 때 뜰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자, 철강. 당연히 철강 들어가죠. 그 다음 시멘트 기본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건설 자재 요 섹터들이 또 빠지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ESG가 걸려 있죠. ESG가 걸려 있다. 자, ESG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돼 있는 것들을 요 중에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전력해서 구리 관련 종목들이 또 뜹니다. 자,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이 다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했을 때는 나중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리츠. 자, 리츠. 자, 우리 여기에 건설을 해가지고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대주고 임대료를 가지고서 나눠주는 그런 전문 회사들이 있죠. 리츠사. 그 리츠들도 여기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세 개의 뉴스를 가지고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전장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반도체 인력 관리 이 부분을 집중을 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구도심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이 다시금 이제 우리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팩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들 세 가지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경쟁 구도 같은 경우들도 많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도 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반도체는 중국은 7나노 공정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이제 5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그
참 반도체 제작 장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품, 심지어는 소재들까지도 지금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이 뚫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대부분 미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타이완계,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TSMC, SMCI 즉 그다음에 그 SMCI, 그러니까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이런 업체들이 다 타이완계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완계 회사들이 과연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투자를 할 때는 제재나 규제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만의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교시로 넘어가서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배워보고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자, 왜 이게 투시그마 유니버셜인지를 말씀드렸죠. 투시그마. 자, 95% 확률을 추구하는, 자, 한다고 하지 않았고 추구하는이에요. 자, 그다음에 유니버셜 트레이딩. 하나의 국내 증시,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플러스 해외 증시까지 같이 해가지고서 해칭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 요게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의 개념이죠. 자, 지금부터 봅니다. 자, 일단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투시그마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거. 자, 요 안에서 자, 95%의 확률까지 해가지고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테마라든가 분석, 각종 분석, 기본적, 그 다음에 기술적, 산업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95%까지 적중률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버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첫 번째 먼저 국가 간 증시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투자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리스크가 분산이 된다. 그래서 증시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에서 있고, 상관관계를 보통 여기는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여기에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상관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완벽한 해징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완벽한 해징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1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두 개가 커플링이 돼 있다. 즉 국내라든가 국내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자, 현재는 갈수록 커플링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 1이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나라 증시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동기 관계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돌아다 보면은 절대 마이너스 1이나 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관관계의 증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두 번째,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수록 상호 영향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제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상관관계가 0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애매모호하다. 뭐냐?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받쳐주는 팩터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국내 증시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 유니버셜 트레이딩은 증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라는 개념이지만, 일단 우리가 국내 증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증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의 상관관계가 낮은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해징을 한다. 자, 해징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보면은, 자, 미국 증시가 다시 커플링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오늘은 이게 떨어졌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커플링이 되는 섹터가 있고 아닌 섹터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현재. 현재는 1이 아니에요.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은 아니고요. 절대 대략 한 0.4에서 0.5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0.5 정도까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플링 가능성이 왜 높아지느냐? 다른 게 없어요.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영향을 서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미 간의 증시 커플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0.4에서 0.5 되는 요 상관관계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증시 섹터 간의 연결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증시별로 섹터가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나라별로 중시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술주. 기술주가 전체 시총에서 대략 한 3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증시 섹터 간의 연결 확인성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금융. 자, 여기서 이 금융이 또 그만큼 움직여주기 때문에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자, 그래서 기술주하고 금융주 둘이 합치면 대략 한 45% 정도의 시총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얘가 관계가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가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요거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플링의 그 지수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은 뭐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중국 증시도 있을 수 있고, 자, 제가 봤을 때 뭐 싱가포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쭉쭉쭉쭉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증시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독일이나 뭐 아니면은 이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직까지는 조금 다시 봐야 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증시 간에서 발생하는 시차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당장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은 저것이 올라간다. 아니면은 여기가 올라갔을, 중국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뭐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는 반드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자, 시간차가 존재한다. 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시차가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왜 시차가 나오느냐? 자, 이 시차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뉴스가 나올 때,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이 되려 그러면은 최소 2, 3일 정도 걸린다. 왜? 나오는 거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나가지고서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하고 나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분석한 다음에 그러고서 뉴스가 나와야 되니까 나온 데는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서 투자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시차 없이 바로 이 뉴스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즉시 국내 증시에서 대응하는 증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저가에 매수했다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유니버셜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자, 뉴스, 공시,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각 국가별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들을 전부 다 확실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그것들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95% 적중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 내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강세 테마를 점쳐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 탑 10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3월 20일 공략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에이프로젠이 28% 수익률 기록하면서 10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날 공략했던 삼일제약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거래일 만에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VC 관련해서는 DSC 인베스티먼트 공략했습니다. 6위에는 KLAC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 투자를 했고요. 32%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요. 2월 13일 공략 이후로 4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RS 오토메이션 짚어봤고요. 50% 넘는 상승세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GST도 공략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79%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덕산테크피아 저희가 공략한 이후로 9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넘는 상승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입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07% 기록 중입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세 테마를 점쳐보면서 어떤 테마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지를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눈여겨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정도 나와 있는 종목들 보면은 AI 반도체 특히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전, 신재생에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차세대 에너지로 봤던 것들. 자, 차세대 에너지. 그러면서도 자, 그동안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갑자기 얘가 나왔네요. 자, 차세대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그동안 저가로 돼 있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해가지고서 현재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봤을 때는 화장품, 조선, 엔터가 이렇게 지금 나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덕산테크피아,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3개 종목을 오늘 중요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 K엔터홀딩스 여기서 지금 투자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상장했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를 급등을 해서 29.9%까지 올라갔다. 거의 상한가였죠. 상한가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스닥 상장을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 상장하면요. 시총이 얼마짜리가 나왔냐면 100만 불짜리도 나옵니다. 100만 불짜리. 자, 무슨 얘기냐? 13억짜리 시총도 나옵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냐? 제약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보통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CB하는 애들이 나오죠. CB 업자들하고 붙어서 자, 이른바 아메리칸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K엔터홀딩스 물론 당연히 이런 잡주스럽게 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잘 갈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 보면은 그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상당히 견실하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많은 실적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덕산테크피아.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 되게 재미있죠? 자, 반도체 제조 관련주, 특히 HCDS,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자, 반도체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소재 중에 하나가 HCDS인데 요거를 지금 해가지고서는 관련된 제조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국내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덕산테크피아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현재 뭐 최고점 14.5%까지 올라갔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 번 하나, 둘,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서 파동을 주고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파동형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해가지고서 자, 최근 들어서 1분기 동안에 많은 그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반도체. 자,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 관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를 지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2월이 되면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3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또 아까 나왔던 테코피아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전에도 이만큼 지금 현재 거래량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들 여러 가지 테마로서 좀 다시금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 쪽도 계속해서 조금씩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 테마들 몇 가지만 좀 본다면 이런 테마들은 지금 공략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향으로 가 있던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들. 자,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에 조선도 이게 생뚱맞게 중국과 관련이 있냐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그런 배라 그러면 얼마든지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도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향 테마들을 지금 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장품과 조선 그리고 엔터 쪽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덕산테크피아를 방금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리뷰로서 다뤄볼 종목들도 있거든요. 리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덕산테크피아. 자, 지금 신고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43,550원. 현재 8.88%지만 아까 15% 가까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복합 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로서 올라갈 때는 항상 모멘텀을 강하게 여러 차례 가지고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밑으로 꺾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위에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이것도 역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6.04% 올라갔죠. 생각보다 조금 안 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시간을 잡고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도체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도 역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약간은 조금 파동을 잡고서는 그러고 여기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금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2거래일 연속을 해가지고서 이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분석해드리면서 복합 테마로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두산테스나 역시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히든 종목으로 리뷰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이 6개. 요즘 제가 별이 6개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수소, 디스플레이 완전 복합 테마 중에서도 한 4개 정도 있는 한번 터졌다 하면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자, 수소차 관련 부문으로 해가지고 최근 현재 상승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동안에 그럼 저평가됐던 얘기죠. 자, 그래서 저평가됐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현대차의 또 전고체 배터리. 이건 또 2차 전지까지 연결돼 있네요. 여기에. 자, 2차 전지까지 연결돼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샘플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요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전고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차트를 한번 보죠. 주봉 차트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도 모여있고 여기도 모여있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 최근 또 다시 3월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주봉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러나 좀 견실한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오늘 장에서 공략을 해본 히든 종목 역시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수소,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내 장 마감 전략도 세워볼 거고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도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외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략. 자, 중국 같은 경우 현재 다시금 미중 분쟁에 대한 위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얘기만 나왔다면은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새우등 터집니다. 등 터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결이 되지 않은 부동산 위기 이 두 가지가 계속해가지고서는 이 중국의 증시를 누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현장 같은 경우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락 중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살려고 지금 억지로 힘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 미국은 자 마지막 1시간 어제는 마지막 1시간 3시에서 4시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냐? 마지막 1시간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꾸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중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샹하이의 션전 같은 경우 샹하이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지대를 올라가려다가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금 이제 지지를 하다가 다시금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여기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 션전도 역시 어제 여기에 지지를 받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자리를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지키고 있다. 자,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오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홍콩 H지수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이전에 있던 그 여기에 지지대를 어떻게든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 미중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 관계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자첸 자 가건지수 여기에 이 상단 이게 지금 상단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며칠째 횡보하고 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즉 4에서 5거래를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미국 반도체 미 반도체 이것이 얼마나 과연 이제 TSMC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이완에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그냥 여기에 자 전 고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요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여기에서 자 나스닥의 눈치를 봐야 된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자, 나스닥이 지금 5거래일 연속을 해가지고서는 횡보하고 있다가 떨어지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여기가 되게 아주 맥점이에요. 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넘어간다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자칫해가지고선 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S&P 500 역시도 이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 다우가 땡겨 올려줬기 때문에 S&P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나스닥까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다우 30, 다우의 30 지수가 지금 현재 모든 그 지수의 움직임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아주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의 힘을 아직 이 힘을 가지고서 지금 증시를 버티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 나스닥하고 똑같죠. 5일 연속해가지고 5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에브고, 브로드컴 얘네들 둘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하죠. 얘네들 둘이가 과연 다시금 양전해가지고서는 상승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SMCI,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이 메모리 관련 종목이라 그러면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텔 이 정도가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실적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월그린 보츠 나와 있고요. 그다음 아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컨설리데이 워터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여기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서 장전, 장후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으로 자,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나오는 거 GDP. 자, 분기별 GDP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면은 자, 월그린 부츠,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오히려 개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선 이번에는 국내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코스피는 2.57, 생각보다는 처음에 많이 떨어졌죠.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다시 땡겨 올렸습니다. 2.57 마이너스. 자, 이제 양전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현재 0.6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야기로 갔다가 전후 강으로 제 5세가 되면서 다시금 강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현재 지금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오후가 들어가면서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혹은 이전에까지는 그 수급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외국인 주도의 그런 수급이 전환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다는 거죠. 현재 개인은 158억 원 매도, 기관 1,089억 원 매도, 그 다음 외국인은 1,113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1.5%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0.39%가 빠졌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강력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아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지수를 올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1.47% 빠져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는 0.1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코스닥 수급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데 굉장히 수급 자체는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77억 원 매수, 기관 138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197억 원 매도, 굉장히 약한 수급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 2.78% 마이너스, 에코프로 1.78% 마이너스.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어제보다는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HLB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 0.18% 상승, 그다음 알테오젠은 5.32%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PSB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 보면은 4.47% 들어와서 역시 AI 반도체, 그다음 CXL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코스피가 양전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자세한 전략들과 함께 오전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효과 없는 미증시라는 얘기들 들어봤고요. 화장품과 조선, 엔터주들 중에서 중국 관련된 섹터들에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수소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